안녕하세요. 장원대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광고를 하나 하려고 영상을 준비를 했습니다. 이번에 저희 연구실에서 주관을 해서 공모전을 하나 진행을 하는데요. 이름하여 연안 분야 빅데이터 플랫폼 영상 제작 공모전입니다. 자, 영상 제작 공모전이라고 해서 나는 그게 상관없는데 나 영상 만들 줄 모르는데 괜찮습니다. 이게 특별하게 이제 뭔가 영상을 이제 멋진 영상을 만들어야 되는 그런 공모전은 아니고요. 파워포인트 등을 사용을 해서 여러분이 간단하게 이제 발표하시는 그런 영상을 만들면 되는 그런 공모전이 되겠습니다. 이번 공모전은 이제 연안 빅데이터 플랫폼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요. 지금 저희 연구실에서 같이 참여를 해서 과제를 진행하고 있는 그런 이제 데이터 플랫폼이에요. 그래서 이 데이터 플랫폼에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올라와 있는데 그 중에서 데이터를 하나 골라서 이제 여러 개를 같이 분석을 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이제 적어도 하나 이상 들어가면 되고요. 그거에 대해서 데이터를 분석을 하고 뭐 시각화를 한다든지 그리고 또 AI 기법을 좀 적용을 해서 간단하게 어떻게 뭐 예측이 된다. 혹은 이런 것들 분석해 보니까 이런 특성이 있다. 이런 것들을 이렇게 분석해서 그 결과를 올려주시면 되는 그런 공모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영상에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여기 구글 설문지 링크로 들어가셔가지고 이렇게 참가 신청서를 작성하시고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상은 우리가 세 팀을 시상을 하는데요. 모두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원장상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각각 100만원, 70만원, 30만원. 30만원도 적은 돈은 아니죠. 그래서 이런 시상금까지 준비되어 있으니까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제 요거를 이제 여러분이 그러면은 데이터를 어떻게 분석하나, 어떤 데이터가 있나, 어떻게 다운로드 받지, 이런 것들을 궁금해 하실 수 있어서 그런 것들을 오늘 간단하게 조금 직접 이런 식으로 분석한 데이터를 받고 그 다음 분석하시면 됩니다 하는 것들을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먼저 이제 여기서 빅데이터 플랫폼 사이트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안 빅데이터 플랫폼을 들어가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구글에서 연안 빅데이터 플랫폼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바로 들어가실 수가 있고요. 연안 빅데이터만 하셔도 이렇게 링크, 첫 번째 나온 링크를 클릭을 하시면 쉽게 들어가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저는 로그인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여러분이 이제 처음 접속을 하시면 여기 가입을 하시고 로그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총 190개의 데이터가 있고요. 이 데이터들 중에서 하나를 고르시면 돼요. 처음에 들어가시면 이런 이제 모양이 나오실 거고요. 그 다음 여기서 위에서 데이터 상품 클릭하시면 여기에 검색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양한 데이터가 있어요. 뭐 해표면 수온 분석 데이터셋, 그 다음에 선박 데이터셋, 기타 등등의 데이터셋들이 여러 가지가 많이 있고요. 여기서 여러분이 원하는 데이터를 검색을 하시면 돼요. 나는 오염 쪽에 관심이 있다. 연안 환경에 관심이 있다. 이렇게 눌러보시면 해당 데이터들만 따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럼 저는 전체로 하고요. 여기에 보시면 무료 데이터도 있고요. 돈을 조금 내야 되는 데이터들도 있어요. 3만원짜리, 뭐 10만원, 20만원, 30만원짜리 데이터들도 있는데 무료 데이터를 사용하셔도 무방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쪽에서 검색을 하실 때 저는 이번에 무료 데이터를 사용을 해볼 예정이기 때문에 무료를 버튼을 클릭을 하고요. 밑에 보면은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쭉 무료 데이터만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무료 데이터도 굉장히 많죠. 여기서 이 데이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 이제 기후 변화로 해서 이제 유입하고 파도가 얼마나 높은가, 이게 뭐 80년대와 2020년대, 2023년에 뭔가 차이가 있을까, 이런 것들이 궁금하다. 이렇게 되면 이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이렇게 분석을 해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저는 뭘 할 거냐면요, 여기서 해빙 면적이라는 게 있습니다. 해빙 면적. 해빙 면적이 뭐냐면 북극하고 남극에 그런 이제 커다란 얼음 덩어리들 많이 있죠. 해빙의 그 면적이 얼마나 되느냐, 그리고 면적의 크기가 줄어들었을까 늘어났을까, 이런 것들을 파악하기 위해서 매년 그리고 매달 이렇게 측정을 해 놓은 그
그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면적이 얼마나 되는지를 우리가 분석을 해볼 수 있는데요. 오늘 바로 그 데이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빙 면적 데이터를 받고 싶다 라고 하면 자, 이렇게 들어가시면 됩니다. 클릭해서 들어가면 판매 데이터가 20건이 나와 있고요. 여기 다 무료예요. 그래서 이렇게 판매 어떡하지 구매해야 되는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무료이기 때문에 돈을 안 내셔도 이렇게 다 사용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들어가서 이제 조회를 할 수도 있고요. 아래쪽에 보시면 데이터 이미 다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데이터를 하나 누르시고요. 자, 이렇게 하나 누르신 다음에 지금 보면 이 데이터 같은 경우는 이게 다 겹치는 데이터거든요. 그래서 다 안 받으셔도 되고 이제 맨 마지막 데이터만 받으셔도 되는데 저는 사실 지금 맨 마지막 데이터는 이미 구매를 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체크가 안 되고요. 여러분 체크를 하신 다음에 요거를 다운로드 받겠다 라고 하면 선택 파일 담기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이 버튼 누르시고 그럼 오른쪽에 이제 파일 서랍이 들어갔죠. 여기서 구매하기 버튼 누르시면 구매가 돼요. 자, 구매하시겠습니다. 진행하시겠습니까? 네, 0원. 네, 진행하면 되겠죠? 네, 여기서 여러분이 이제 뭐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비영리 기타 해당 업체 이런 거 적어 주시고요. 저는 저희 학교 네, 비영리 기관, 네, 고경대학교 이렇게 적고 연구 목적으로 씁니다. 이쪽에 약관 동의를 한 다음에 네, 그다음에 이렇게 결제하기 버튼 누르면 네, 해당 상품을 결제하시겠습니까? 확인 누르면 얘가 자동으로 이렇게 결제가 됩니다. 지금 0원이기 때문에 따로 카드의 정보라든지 이런 거는 전혀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구매 데이터를 다운로드 받아야 되겠죠? 다운로드 받으려면 여기서 구매 데이터 조회 버튼 눌러 보시면 이렇게 나오고요. 여기 아니네요. 아래쪽에 이제 구매 이용 내역 가기 네, 이걸 눌러 보시면 다운로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동하시겠습니까? 네, 확인. 네, 들어가면 이렇게 나오죠. 방금 이제 다운로드 받은 데이터가 위쪽에 있습니다. 해빙 면적 분석 정보. 그래서 요거를 누르고, 네, 저는 요거 말고 아래쪽에 이제 더 최신 데이터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 더 최신 데이터 여러분도 다운로드 받을 수 있어요. 요거 누르시고 그다음에 아래쪽에 있는 파일 다운로드 버튼 누르시면 이런 창이 뜰 거예요. 이런 창이 뜨면서 저는 지금 안 뜨는데 뭔가 프로그램 설치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메시지가 뜨거든요. 그걸로 눌러서 하면은 조금 더 빠르게 데이터를 받으실 수 있고요. 그럼 나 설치하는 거 싫어 이렇게 하시는 경우에는 설치하지 마시고 그냥 바로 스타트 버튼 누르시면 다운로드가 될 겁니다. 만약에 에러가 난다, 잘 안 된다 그러면 이제 다시 설치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운로드가 되고 나면은 이게 어디 들어가 있냐면요. 네. 여기 다운로드에 보시면 여기에 메뉴에 여기 다운로드 받은 파일이 이렇게 나옵니다. 압축을 풀어 보시면 여기 해빙 면적이 이렇게 다 나오도록 되어 있고요. 여기서 이제 네, 이 파일을 보시면 이런 식으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위에 다 안 나오죠. 여기서 맨 왼쪽에 나오는 게 얘가 북극, 네, 북극의 해빙 면적이고요. 네, 아르티카 보고 그다음 이쪽에 나오는 얘네들이 남극, 남극의 해빙 면적입니다. 네, 여기 나오는 중간에 있는 얘네들은 이제 평년의 해빙 면적, 보통 어느 정도 되는가 하는 거에 평균과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이 되겠고요. 뒤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에 단위인데 단위는 여기 살펴보시면 100만 제곱킬로미터. 네, 이게 14로 되어 있는데 14제곱킬로미터 아니겠죠? 그래서 네, 여기서 단위가 100만입니다. 그래서 1400만 제곱킬로미터.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1981년 1월에 1400만 제곱킬로미터의 그런 너비의 그런 해빙이 있었습니다. 지금 보시면 여기서 1400이고 남극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 좀 작죠, 그죠? 400까지 내려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지금 여기는 남극은 1월이 여름이거든요. 그래서 여름이 줄었다가 뒤쪽이 좀 커졌다가 하는 그런 것들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뭐 이렇게 이런 데이터를 보실 수가 있고요. 이런 데이터들에 대한 정보는 사실은 뭐가 뭔지 저것만 봐가지고 사실 알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 전에 이제 데이터 소개란에 보시면 아래쪽에 이런 식으로 어떤 컬럼이 어떤 뜻인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여기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해되셨죠? 그러면 이제 여기 방금 다운로드 받았던 이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석에는 오렌지라고 하는 툴을 사용을 할 텐데요. 이 오렌지라고 하는 툴은 여러분 물론 파이썬이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분석을 하시면 돼요. 그런데 조금 부담스러우신 분들이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제 오늘 소개해드리는 오렌지를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렌지가 무엇인지 어떻게 쓰는지 등등에 대한 정보는 제 채널에 이렇게 다른 동영상으로 많이 설명이 되어 있거든요. 쭉 찾아보시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사용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오늘은 오렌지 사용법 자체를 이제 설명드리는 건 아니기 때문에 빠르게 이렇게 오렌지를 사용해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파일 위젯을 가져옵니다. 네, 파일은 여기서 우리가 방금 다운로드 받은 그 데이터를 읽을 수 있게 해줍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다운로드를 받아놨는데요. 그 중에 해빙 면적 데이터를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빙 면적 데이터를 받아가지고 여기서 데이터 테이블 좀 키워보겠습니다. 이렇게 데이터 테이블로 가져와서 데이터 테이블 열어보면 아까 엑셀로 열었던 거하고 동일하게 이렇게 데이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우리가 이제 그래프를 그려봐야 되는데요. 그래프를 그릴 때 여기 지금 여기 year, month 그래서 연도하고 월 정보가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요것들이 이제 이 상태로는 그래프로 그리기가 조금 어렵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조금 약간은 손질을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어떻게 하냐면 저희가 이거를 텍스트 형태로 좀 바꿀 수가 있어요. 피처 컨스트럭터라는 위젯을 사용을 하면 우리가 새로운 걸 한번 만들어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파일 위젯에서 먼저 지금 얘가 숫자형으로 되어 있거든요. watch ym 얘가 1998년 01이라고 하는 게 숫자로 되어 있어서 이거는 텍스트 형태로 바꿔주게 됩니다. 어플라이 버튼 누르면 적용이 돼요. 그래서 그 다음 피처 컨스트럭터에서 이거를 이제 우리가 특징을 3개를 만들어 볼 겁니다. 이제 뭐냐면 여기서 우리가 이제 한번 원래 제가 해놨던 건데 이거 한번 지워 볼게요. 네, 지우고 네. 새로운 걸 만드는데 얘 형태를 이제 텍스트 형태로 만들고요. 텍스트를 만들고 여기서 우리가 sz date라고 해보겠습니다. 이름은 아무렇게나 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우리가 원래 있었던 특징 이름이 요거 있죠. wtchrym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거를 통째로 그냥 넣어도 되는, 여기서 통째로 넣는 게 아니고 뒤쪽에 앞쪽에 있는 4개의 글자만 쓰겠다. 이렇게 하면은 배열로 점점 콜론 한 다음에 4 하면 여기 앞에 있는 4개만 들어가거든요. 데이터 테이블로 해가지고 어떻게 바뀌었는지 살펴보면요. SZ 데이트가 처음에 4글자 요것만, 즉 1981 연도 정보만 따로 들어온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조금 응용을 해가지고요. 요거를 날짜 형태로 조금 바꿔줍니다. 네. 짝대기 하나 끊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월 정보를 뒤쪽에 붙여주고요. 다시 짝대기를 끊고 1일 이렇게 넣어줬습니다. 지금 제가 뭘 했냐면은 그래서 노트패드로 조금 길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게 뭐예요? 이렇게 지금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에 여기가 연도 정보, 그 다음에 여기가 월 정보, 그 사이에 이제 짝대기를 하나 넣었고, 하이픈 넣었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며칠 정보까지 뒤쪽에 추가를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사용을 하게 되면 데이터 테이블에서 우리가 이렇게 원래 198101 돼 있던 게 1981 빼기 01 빼기 1, 01 빼기 안 돼요. 하이픈 01, 01 그래서 날짜 형태로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 다음에 요거를 다시 select columns edit domain 위젯을 써가지고요. 요게 원래 지금 텍스트 형태로 있는데 요거를 타임 형태로 바꿔줍니다. 타임 형태로 바꿔주면은 이제 데이터 테이블 열어보면 이제 타임 형태 뒤에 시간까지 같이 붙어가지고 나와주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우리가 간단하게 모델을 하나 적용을 해볼 수가 있어요. 여기 바로 그래프를 먼저 한번 그려보죠. 그래프를 그릴 때 라인 차트라는 게 있습니다. 라인 차트라는 걸 쓰면
우리가 시간에 따른 차이를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해서 볼 수가 있어요. 자, 지금 보시면 지금 1980년대부터 해서 지금 2023년까지 지금 해빙의 그 너비가 얼마나 어떻게 바뀌어 왔는가 하는 걸 이제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보시면 지금 원래 1월 달부터 해가지고 여기 해빙 면적이 낮죠. 요게 지금 보면은 네, 남극이에요. 남극이니까 1월 달이 제일 낮고 제일 작고 그 다음에 위에 올라가면은 9월 달 이 한겨울이죠. 한겨울에 해빙 면적이 굉장히 커집니다. 커졌다가 작아졌다가 커졌다가 작아졌다가 자, 요게 계속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자, 어떤가요? 해빙 면적이 좀 줄었나요? 2023년까지? 그렇게까지 많이 줄은 것 같지 않아 보여요. 그죠? 약간 떨어진 것도 같고, 아닌 것도 같고, 좀 애매합니다. 이번엔 북극을 보겠습니다. 자, 북극을 봅니다. 자, 북극을 보시면, 요거는 조금 달라요. 보시면, 여기도, 이번에는 얘가 1월에, 이제 2월에 보시면, 제일 면적이 커요. 겨울이죠. 한겨울. 그리고 내려오는 게 9월이 제일 떨어집니다. 항상 지금 그렇습니다. 9월 1일이 지금 가장 낮은 면적을 보이고 있고요. 8월, 7월, 8월 넘어가 8월 뚝 떨어졌다가 9월 되면 조금 떨어졌다가 10월부터 다시 올라갑니다. 이런 지금 경향성을 보이고 있고요. 이걸 조금 옆으로 줄여보면은 지금 떨어지고 있구나, 작아지고 있구나. 진짜 온난화가 맞긴 맞구나. 이런 것들을 보실 수가 있어요. 지금 실제로 지금 아래쪽에 제일 작은 부분만 먼저 보시면 2월 달이죠. 2월 달의 이제 면적 자체가 점점 이제 더 작아진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2021년 9월에 보시면 지금 굉장히 뚝 떨어졌죠. 네. 이런 지금 상황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게 남극의 경우에도 이게 조금 애매한데 그래도 뭔가 좀 떨어졌다라는 느낌이 좀 살짝 드실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을 이제 경향성을 보실 수가 있고요. 지금 요거를 이제 그냥 그래프로만 봤잖아요. 그래프만 보는 것이 조금 넘어서서 그러면 이번에는 여기서 이제 예측을 좀 해보자.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자, 예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예측을 하기 위해서 아리마 모델이라고 하는 거를 사용을 해보겠습니다. 요거는 분산이라든지 무빙 에버리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이런 식으로 변동을 해왔으니까 앞으로 이렇게 바뀌어 나갈 거야 라고 하는 걸 예측하는 그런 모델이에요. 아리마 모델을 가져와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지금 에러가 하나 떴는데요. Input time series doesn't contain a target variable. 자, 그래서 타겟이 없어요. 뭘 예측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지금 예측하라고 했는데 뭘 예측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이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바로 입력을 안 하고 지금 그래서 여기서 select columns라고 하는 위젯이 있습니다. 이걸 들어가면 그 타겟을 지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 개 중에서 요거를 지정하겠다. 얘는 지금 북극의 변화량 요거를 한번 예측해 보겠다 라고 해서 이걸 지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연결을 합니다. 시간이 조금 걸리죠? 걸려서 에러가 없어졌어요. 그리고 이제 더블 클릭해 보면 얼마나 예측할 건지 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요. 위에 보시면 이게 모델에 차수를 얼마나 할 거냐, 이렇게 그 차이를 얼마나 또 둘 거냐, 이런 것들을 설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얼마나 변화도 할 거냐 이렇게 지정을 할 수가 있는데 우리는 여기서 일단은 12개의 포인트를 한번 보자. 그 다음에 차수는 2차, 무빙 에버리지는 일단 1만 보자. 이렇게 해서 앞으로 1년을 예측을 해보자. 12를 지정을 해봅니다. 이렇게 해서 지정을 하게 되면 예측이 되는데요. 예측이 된 결과는 역시 라인 차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지금 라인 차트하고 아리마 모델 같은 경우는 사실 왼쪽에 보시면 여기에 타임 시리즈라고 하는 여기 카테고리가 있는데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요게 처음에 오렌지를 설치하시면 여기 없거든요. 안 보일 거예요. 그 경우에는 위에 오렌지를 이제 그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을 시키시고요. 오렌지 해가지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가지고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을 시키신 다음에 옵션에 애드온이라고 들어가시면 여기서 이제 타임 시리즈
여러 가지 이제 추가로 위젯들을 설정할 수가 있어요. 그 중에서 타임 시리즈를 선택을 하시고 저는 이미 설치가 되어 있죠. 하고 OK 버튼 누르시면 얘가 새롭게 설치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라인 차트를 보겠습니다. 라인 차트를 그냥 열어가지고 보면 이렇게 될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변할 거야. 네. 아까 쭉 내려갔다가 다시 이제 이렇게 올라가는 차원 거의 다 끝까지 간 상태였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 다시 떨어질 거야. 라고 예측을 한 거죠. 자, 요것만 보면 약간 잘 모르겠죠. 그래서 지금 요거를, 다시 추가적으로, 네. 그림을 같이, 원래 있던 데이터와 같이 이제 연결을 시켜봅니다. 자, 원래 있던 데이터를 먼저 시켜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네, 먼저 연결시키시고, 연결시키게 되면 어떻게 연결할 거냐 물어보는데 데이터를 타임 시리즈로 연결할 거야. 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아리마 모델에서 나머지 지금 여기 점선 보이시죠? 여기서 딱 끌면 돼요. 그래서 넣으면 네, 포캐스트 예측한 거를 예측한 거로 넣죠. 자, 이렇게 해서 라인 차트를 보시면 오늘 결론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지금 우리가 예측한 게 요거죠. 네, 이렇게 이제 보시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데, 자, 이제 다음번에 요런 식으로 될 거야. 지금 선이 지금 3개가 돼 있죠. 자세히 보시면 이거 조금 옆으로 확대해야 잘 보이는데요. 이렇게 확대해가지고 보시면, 자, 오른쪽 여기까지 실선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이제 원래 데이터고요. 그 다음에 점선으로 되어 있는 부분, 여기서부터 이제 예측이에요. 근데 보시면 3개가 되어 있죠. 가운데에 있는 것이 이제 중앙값이 되는 거고요. 중앙이 평균값이 되고요. 그 다음에 위쪽, 아래쪽에 있는 게 최소, 최대. 적어도 요 범위 안에는 들어간다. 지금 요걸 신뢰도를 어느 정도로 두느냐에 따라 가지고 범위가 작아질 수도 있고 커질 수도 있거든요. 지금 아마 제 기억으로는 아까 95%였던 것 같은데, 네. 나중에 좀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보통 이제 95% 주거든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위쪽에 있는 95%의 확률로 이 범위에 들어갈 거야. 조금 요게 이제 지금 1년 정도 예측을 했는데, 이걸 뭐 2년, 3년, 4년 예측을 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정확도가 뒤로 갈수록 떨어지겠죠. 그러면은 그 예측하는 게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퍼져요. 태풍 예측하는 것처럼. 태풍 예측할 때 1시간 뒤, 요 정도 될 거야. 부채꼴로 이렇게 커지죠. 요 안에 범위 안에 들어간다. 이렇게 나오는데, 요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작지만 점점 뒤로 갈수록 그 범위 자체가 점점 넓어지는 경향을 나중에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봤을 때는 해빙이 다시 또 증가를 했다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2021년 지금 요 데이터 같은 경우는 12월까지 데이터가 지금 들어와 있는데, 여기서 이제 2021년 12월 이후에도 이런 식으로 변화할 거야 라고 우리가 이제 예측을 해보는 거죠. 자, 맞을까 틀릴까는 나중에 이제 실제 데이터를 이렇게 확인하셔가지고 이렇게 비교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 선형 회귀 분석, 리니어 리그레션을 사용을 해서 데이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파일 위젯을 사용을 해서 데이터를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와 똑같이 이제 2022년 1월 해빙 면적 CSV 파일을 선택을 했습니다. 이렇게 선택을 했고요. 그 다음에 WTCHYM 요거는 연도와 월 정보인데, 요거는 텍스트 타입으로 이렇게 선택을 해줍니다. 어플라이 하시고, 그 다음에 데이터 테이블로 열어보시면, 네, 이렇게 잘 데이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아까처럼 이제 피처 컨스트럭터를 써서 데이터 이제 텍스트 형태로 되어 있는 날짜 정보를 조금 분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약간은 이제 2022년, 그러니까 1981년 1월 이렇게 붙어 있는 거를 이제 옆에 하이펀을 넣어가지고 좀 날짜 형식으로 바꿨죠. 이번에는 연도 정보와 월 정보를 따로 분리를 해서요, 각각을 살펴보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New 버튼 누르신 다음에 Numeric을 선택을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month, month라고 이제 새로 변수를 하나 만들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expression에서는 여기서 요거를
watch ym 변수를 처음에 4개만 2열로 가야 되겠네요. 그러면 y, 2열로 바꾸고 처음에 4자리만 선택을 합니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뉴머릭으로 해서 이번에는 months, 이건 월이죠. 이것도 watch ym 변수인데 이거는 4부터 끝까지 이렇게 선택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데이터 테이블을 열어보시면 데이터 테이블에 연도 정보와 월 정보가 별도로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잘 분리가 됐죠. 자, 그러면 이렇게 분리가 된 상태에서요, 이제는 요거를 이제 분리된 걸 가지고 한번 그래프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캐터 플롯을 보면은 스캐터 플롯을 사용하면 전체적으로 이렇게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보실 수가 있고요. 조금 애매하죠. 점이 막 찍혀 있으니까. 왜냐하면 이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것들이 이제 잘 보이진 않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대신에 라인 플롯, 라인 차트네요. 라인 플롯 아니고 라인 차트를 선택을 해서 해보시면 라인 차트는 타임 시리즈 카테고리에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보이지 않는 경우에는 새롭게 위젯을 설치를 하셔야 됩니다. 옵션에 애드온 들어가셔가지고요. 라인 차트에 들어가 보시면 좀 보기가 쉽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변화하는 걸 보실 수 있는데요. 지금 요거 같은 경우는 아래쪽에 연도 정보가 이제 가로축이 되지 않고 이제 라인 차트는 기본적으로 타임 데이트 타입의 그 변수가 있어야지 그걸 기준으로 이렇게 그림을 그려주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약하긴 하지만 어쨌든 변화하는 것은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제 우리가 라인 차트를 해가지고 이렇게 변화하는 걸 보긴 했잖아요. 근데 이게 조금 애매하단 말이죠. 다시 보시면 라인 차트를 해서 봤지만 이제 이게 좀 뭔가 내려가는 것 같은데 조금 월별로 따로 보고 싶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월 지금 제일 내려간 여기가 이제 2월일 텐데요. 2월만 따로 떼가지고 보면 어떨까? 이제 이거 내려가는 것인가 아니면 올라가는 것인가 아니 변화가 없는 것인가 이런 걸 이제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걸 살펴보려면 select rows를 위젯을 사용하면 됩니다. 그래서 select rows 위젯을 사용을 해서 우리가 months로 조건을 걸어 보겠습니다. months로 조건을 걸고 1월 이렇게 되면 여기는 equals, 그래서 달이 1월인 경우만 보자 혹은 2월인 경우만 보자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2월인 경우만 보니까 그 다음에 데이터 테이블로 열어보시면 여기서는 2월인 것만 연도에 따라서 쭉 전체적으로 나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다시 스캐터 플롯을 이제 살펴볼 수가 있는 거죠. 스캐터 플롯을 가져와서 여기서 연결해서 줍니다. 그러면 지금 보시면 1981년부터 해서 2월 달의 이제 해빙 면적만 보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경우도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시면 확실하게 우하향, 그래서 해빙 면적이 좁아지고 있다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런 경향성을 보고 싶다. 지금 대체적으로 뭐 내려가는 것 같은데 확실히 모르겠다 이렇게 하시면 왼쪽 메뉴 중에서 Show Regression Line을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내려가고 있다. 요거를 선형으로 이렇게 선을 쫙 끄은 거거든요. 그러면 선형으로 이제 분석을 해보니까 이제 Correlation Coefficient, 상관계수라고 하죠. 이게 마이너스 0.90, 굉장히 높은 거거든요. 절대값이 높은 거죠. 그래서 관계성이 높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 지금 2022년까지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러면 2023년에는 어떻게 될까 이렇게 보면 2023년에는 요 밑으로 쭉 계속 내려갈 거야 라고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리드 라인 같은 걸 이제 넣어서 보면은 조금 더 잘 확실하게 보입니다. 지금 그전에는 뭐 90년대까지만 해도 뭐 14 이렇게 내려오는 거는 이제 우리가 상상을 못 했는데 지금 보면 점점 떨어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선형으로 이렇게 감소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죠. 우리가 만약에 이 이전 데이터도 볼 수 있다면 좀 더 이제
거시적으로 이거를 평가해 볼 수 있겠죠. 이게 지금 북극이고요. 남극을 보시면 이거네요. 남극의 경우에는 지금 2월, 이게 2월, 좀 전체적으로 약간 최저의 경우에는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죠. 네, 다시 북극으로 가보면, 여기 확실하게 차이가 난다. 네. 이렇게 우리가 살펴볼 수 있고요. 요거를 이제, 방금 살펴보셨던, 이제, 이런 식으로 경행성이 나타나네 하는, 이렇게 이제 분석을 하는 거를 이제, 그 선형회귀 분석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요거는 이제 전체적으로 이렇게 분석이 된다라고 최종적으로 나오는 이런 선만 보여주는 거고요. 스캐터 플롯에서는 요거 말고 실제로 이제 리니어 리그레션 위젯을 사용하게 되면 조금 더 자세하게 결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분석하실 때 뭐 여기까지 해가지고 분석했습니다 라고 해서 제출하셔도 무방합니다. 지금 저는 해빙 면접 가지고 하고 있는데 뭐 다른 걸 가지고 하셔도 괜찮아요. 근데 좀 더 해보고 싶으시다 라고 한다면 조금 더 자세하게 들어가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면 요건 잠깐 제껴놓고 여기까지 하면 이제 2월 데이터가 선택이 됐죠. 그럼 2월 데이터에서 이제 요거를 사용을 해서 리니어 리그레션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들어갔더니 역시 에러가 납니다. 왜냐하면 타겟 데이터가 없다고 이렇게 해요. 왜냐하면 지금 다 특징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끊고 select columns 위젯을 가져옵니다. 여기서 와보면 이제 타겟 데이터를 지정을 할 수 있어요. 네, 여기서 북극의 해빙 면적을 타겟으로 놓습니다. 그 다음 피처, 뭘 가지고 얘를 예측할 거냐. 우리가 이제 이걸 잘 봐야 되는데요. 우리가 전체 데이터를 가지고 예측을 하는 게 아니고요. 사실은 연도 정보만 가지고 예측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연도 정보만 가지고 이제 이런 이제 북극의 해빙 면적을 예측할 수 있을까? 이렇게 얘기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메타도 이거는 필요가 없겠어요. 그래서 리니어 리그레션을 가져오고 아래쪽에서 프리딕션을 하면 여기가 얼마나 이제 예측이 잘 됐나라는 것을 보실 수 있어요. 각 항목별로 에러가 얼마나 났는지, 그리고 전체적으로 MSE, mean square error, RMSE, MAE, R2 이렇게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제대로 예측이 됐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프리딕션한 그 결과가 얼마나 정확한지 살펴보자 이렇게 한다면 스캐터 플롯을 열어보시면 되는데요. 스캐터 플롯을 열어보시면 여기서 비교를 하는데 이렇게 비교해 볼 수 있어요. 가로축을 원래 값, 그 다음에 세로축은 예측한 값. 이렇게 되면 가로축이 원래 값이에요. 그러면 원래 값 자체는 리그레션 라인을 한번 지워볼게요. 그러면 원래 값이 이제 보시면 이제 14.14가 돼야 되는데 여긴 14.3 정도로 예측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14.2인데 14.4 정도로 예측했다. 이렇게 해서 예측을 원래 이제 정확하게 예측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정확하게 예측하면 여기 왼쪽 아래에서 오른쪽 위로 이제 1대1로 y는 x 의 그래프가 나와줘야 되는데 그 사이에서 이 정도 오차가 계속 났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요거를 우리가 테스트를 파일을 따로 만들어 가지고요 한번 비교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이제 원래 데이터를 보시면 1981년부터 해가지고 그러니까 2023년 22년이 아니고 23년이네요. 23년 7월까지의 데이터가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예측을 할 때 23년 7월까지 말고 그 이후의 데이터도 좀 예측을 해보자 할 수 있겠어요. 6월 7월까지 말고 8월부터 23년 8월부터 해서 27년 12월까지 의 값을 예측해보자. 그럼 이렇게 원래 데이터와 비슷하게 만드는 거예요. 원래 데이터하고 이렇게 원래가 보시면 이제 이렇게 watch ym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다른 건 지금 안 쓰죠. 안 쓰고 북극 요 정보만 쓰니까 다른 거는 무시하고 이제 여기 들어가 있는 여기 북극 정보
복급의 해빙 정보만 이렇게 넣어가지고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측을 할 때 우리가 값을 모르잖아요. 정답을 알고 있으면 이 정답을 넣으면 되는데 정답을 모르기 때문에 모두 0으로 일단 지정을 해 놓습니다. 이게 그렇다고 아예 없으면, 이 칼럼 자체가 없으면 이게 오렌지에서 제대로 인식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넣어주고 저장하신 다음에 돌아가서 파일을 다시 하나 복사를 해서 새로운 파일을 열어줍니다. 지금 제가 만든 파일이 이거예요. test.cs 파일인데 이거를 열었습니다. 여기서 이 칼럼에 보시면 이제 이름이 WTCHYM 데이트, 그러니까 날짜를 나타내는 게 변수였죠. 이게 지금 뉴메릭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를 텍스트로 바꿔줍니다. 텍스트 롤은 메타 되어 있고요. 두 번째를 보시면 우리가 예측해야 되는 변수죠. 얘가 지금 카테고리 컬러 되어 있는데 얘를 뉴메릭으로 바꿔줘야 되고요. 역할을 타겟으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예측을 이걸로 하겠다는 거죠. 이렇게 바꾸신 다음에 약간은 이제 셀렉트 칼럼즈에서 이걸 타겟으로 바꿨는데 이번에는 그냥 이거 한 번에 이렇게 바꾼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위쪽에서 피처 컨스트럭터로 해가지고 이제 연도, year, month 이렇게 바꿔줬죠. 이거를 이렇게 연결해서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 넣으면 됩니다. 컨트롤 C, 컨트롤 V 넣은 다음에 우리가 굳이 셀렉트 로우를 할 필요는 없죠. 왜냐하면 굳이 특정 월을 지금 선택할 필요는 없으니까 여기서 가져와서 프리딕션에 그대로 연결을 시켜줍니다. 그러면 얘가 연결이 돼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우리가 데이터 테이블로 보면 예측된 결과 값이 이렇게 쭉 나오게 됩니다. 리니어 리그레션에 나오는 것이 예측된 결과 값이고요. 그 뒤에 나오는 것이 연도 정보, 월 정보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이제 스캐터 플롯으로 이제 놓고 보면요, 이제 가로축을 예를 들어서 우리가 2열로 놓고 그 다음에 세로축을 리니어 리그레션 이렇게 놓고 보면 이렇게 위에서부터 이제 점점 이제 감소한다, 이렇게 예측이 된다, 이거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근데 이렇게만 보면은 조금 아쉽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원래 데이터가 어떠했는지 이어가지고 여기 추가적으로 데이터를 보고 싶다, 이렇게 되면 예측한 결과를 원래 데이터에 붙여가지고 넣으면 돼요. 그건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프리딕션을 한 다음에 우리가 데이터 테이블로 보면은 이렇게 뒤쪽에 있는 데이터만 쭉 있죠. 2023년 8월부터 데이터만 있습니다. 원래 데이터는 어디 있을까요? 네, 여기 있죠. 셀렉트 컬럼이 있습니다. 여기서 데이터 테이블을 열어보시면 그 전에 데이터들이 쭉 여러 개 있죠. 요거 두 개를 합쳐보자. 요거를 concatenate라고 하는 위젯이 있어요. 여기다가 데이터에 요걸 가져오겠다. 프리딕션에서 나오는 데이터도 우리가 가져오자. 이렇게 해서 두 개를 이렇게 붙이면 되는데요. 여기서 어떻게 붙일 거냐 하는 거를 안에 위젯에서 설정을 해줘야 돼요. 지금 경고가 떴죠. 그래서 더블 클릭해 보시면 이제 여기서 여러 가지 옵션들이 있는데 저는 예전에 다른 거 한다고 밑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이거 지워 주시고요. 위쪽에서 all variables that appears in input table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렇게 하면 연결이 돼야 되는데 여전히 에러가 떴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이름이 조금 달라서 그래요. 왜냐하면 프리딕션 해가지고 나오는 거 있잖아요. 얘가 보면 지금 얘는 보면 이제 리니어 리그레션이 있는데 여기 보면 리니어 리그레션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프리딕션 한 거에서 나오는 것들을 우리가 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자. 뒤쪽에 테이블로 연결을 붙여보면은 이상한 것들이 막 같이 붙어 나오잖아요. 그래서 원스 정보 없는데 이거 어떻게 붙이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옵션도 설정을 하고 얘를 조금 조정을 해줘야 되는데, 그래서 프리딕션에서 우리가 이름을 바꿔줘야 되잖아요. 에디트 도메인으로 들어가서 보면 우리가 여기서 나오는 리니어 리그레션이라고 하는 거 이름을 여기 위에 있는 ACT, MNTH, AVG, VAL 이걸로 바꿔줘야 돼요. 근데 이렇게 바꿔주려고 하면 기존의 데이터가 이미 변수가 있으니까 못 바꿔주겠죠. 이거를 바꿔주기 전에 먼저 Select Columns로 해서 조금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조금 앞으로 당길게요. 컨스트럭터, Select Rows. 이렇게 하면 조금
잘 보시면. 그래서 이제 select columns에서 우리가 안 쓰는 거를 좀 지워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타겟에 대한 요거는 좀 지워주고요. 없애주고, 그 다음에 이어하고 여기 linear regression 요거만 남깁니다. 자, linear regression 같은 경우도 우리가 얘를 이제 특징으로 다시 보내줍니다. 원래 타겟이었죠. 네, 메타로 돼 있었을 텐데 요거를 네, 특징으로 다시 보내줍니다. 이렇게 보냈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데이터 테이블 다시 열어보겠습니다. 보면 네, 정보가 linear regression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요거 말고 linear regression이라는 이름을 바꿔줘야 됩니다. edit 도메인으로 들어가서 linear regression 대신에 아까 있었던 이름, 네, 이름이 네, 변수 이름을 제가 엑셀 파일에서 한번 가져와 보겠습니다. 자, 요건데요. edit 도메인에서 변수 이름을 이걸로 바꿔줍니다. 적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테이블로 다시 확인을 해보면 앞에 거는 좀 깔끔하게 하기 위해서 지우겠습니다. 데이터 테이블 확인해 보면 여기 year 정보가 있고, 그 다음에 tc, mnth 이런 정보가 있어요. 이 컬럼의 변수 이름이 원래 linear regression이었죠. 요 linear regression이라고 하는 변수 이름을 지금 HTC, MNTH, average value 이렇게 이름이 변경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방금 새롭게 이제 prediction 한 요 값, 여기 데이터 테이블 여기 나온 요 값들, 2023년부터 27년까지 예측한 요 값들과 그리고 원래 있었던 값이 있었죠. 원래 있었던 값이 1981년부터 쭉 예측했던, 예측이 아니고 원래 이제 알고 있었던 요 값을 합쳐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뒤에서 edit 도메인에서 나오는 거를 concatenate 해서 이걸 합치자.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옵션을 봐야 되는데요. 이제 concatenate에 들어가 보면 여기에 treat variable with the same name as the same variable이라는 옵션이 있습니다. 요거를 클릭하면 같은 변수는 똑같이 돼요. 요걸 체크 안 하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에 이어가 두 개가 생겨버려요. 이렇게 되는 거 원하는 건 아니죠. 그래서 요거를 체크를 해주면 treat variable, 같은 이름의 변수는 같은 거다. 그렇게 밑에다 갖다 붙여라. 이렇게 하면은 여기 같이 돼요. 같이 되는데 이어는 지금 같이 붙었어요. 그런데 지금 위쪽에 나오는 원래 나왔던 해빙의 너비는 여기 그대로 있죠.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요거를 어떻게 하냐면 이제 지금 두 개가 왜 두 개가 되냐? 이제 앞쪽에서 보면 나오는 얘네들은 지금 타겟으로 되어 있고 여기 뒤에 나오는 건 여기 타겟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정보가 다르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 안 됐다. 그러면 지금 여기 어디서 타겟으로 되어 있느냐? 앞쪽에는 select columns에서 여기서 타겟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 있는 거를 바꿔버리게 되면 뒤쪽에 예측하고 하는 게 다 안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바로 가지 않고 아래쪽에서 select columns를 한 번 더 합니다. 여기서 한 번 더 해서 여기서 타겟을 지워가지고 요거를 피처로 보내요. 그 다음에 다시 concatenate에 붙입니다. 자, 이제 경고 표시 사라졌죠. 그렇게 하고 이제 데이터 테이블 열어보시면 이제 전체적으로 잘 정리가 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어요. 1981년부터 2027년까지. 2027년이 여러 개 있는 거는 1월, 2월, 3월, 4월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그런데 사실 요거는 이제 우리가 큰 의미는 없어요. 그죠? 의미는 없고 요거는 뭐 지워도 되지만 뭐 그냥 크게 의미 없어서 놔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해서 예측을 했으니까 이제 예측한 결과를 한번 보자. 그러면 스캐터 플롯으로 한번 띄워보겠습니다. 스캐터 플롯으로 띄워보면 이게 뒤쪽이 쭉 나오는데요. 지금 보시면 여기서 우리가 리니어 리그레션을 원래 하면은 이렇게 쭉 나오죠. 원래 데이터는 약간 흐릿한 색으로 회색 빛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예측한 값은 결국 우리가 리니어 리그레션으로 예측을 했기 때문에 이 직선 위에 있는 값들로 예측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2023년부터 해서 뒤쪽에 나오는 데이터들은 뒤쪽으로 이렇게 예측이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20년, 21년, 22년 뭐 이렇게 해서 23년부터 지금 값이 들어가 있고요. 그 앞에 값들은 이렇게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그런 형태로 지금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여러분이 보셨을 때 이제 원래 주어진 데이터 그리고 해빙 면적이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
이렇게 내려갈 것이다. 23, 4, 5, 6, 7년도에 지금 1월 달이죠. 셀렉트 로즈 가보시면, 죄송합니다. 2월 달이네요. 2월 달에는 이렇게 될 것이다. 만약에 12월에는, 12월, 8월 정도 볼까요? 8월에는 어떻게 될까? 8월로 보면, 역시 스캐터플러 바로 보면 되거든요. 아까보다 지금 어떻게 됐죠? 아까보다 값들이 훨씬 작아졌어요. 아까는 뭐, 10 얼마였는데, 지금 보면 이제 5, 4, 4점 몇 이렇게 내려가죠. 중간에 물론 이렇게 떨어졌던 적도 있었지만, 전체적인 경향성을 볼 때는 꾸준하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결국은 이제 감소하고 있는 그런 추세를 보인다. 0.97이면 굉장히 이거는 이제 그 콜리에이션이 높은 거거든요. 그래서 마이너스라고 하는 거는 음의 방향으로 연관성이 있다라고 하는 건데, 이런 식으로 우리가 북극 해빙의 면적을 봤을 때는 점점 작아질 것이다. 특별한 일이 없다면, 지금의 추세를 유지한다면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우리가 예측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까지 보여드렸던 것을 조금 응용을 하시면 지금 남극도 하실 수 있고요. 남극 외에 뭐 이산화탄소의 변화량 뭐 이런 것들도 데이터가 있는데, 그런 것들도 같이 활용을 하시면, 그런 거 활용하시면 또 재미있는 결과들을 또 보실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번 시간에 그런 공모전을 위한 데이터 분석 방법, 그리고 빅데이터, 연한 빅데이터 데이터 셋들의 활용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번 공모전 많은 참가 부탁드리고요. 또 좋은 그런 분석 결과들 혹은 동영상들이 올라오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